비폭력 대화에서 욕구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욕구라고 하고요. 욕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욕구는 내 마음속에도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욕구 차원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욕구 자체가 아닌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 삶에 중요한 욕구가 많지만 저에게는 재미라는 욕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를 충족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욕구는 같은데도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은 상황이나 사람마다 문화권 혹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재미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게임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컴퓨터 게임이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낯선 일입니다. 친구랑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고 해볼까요? 한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자고 하는데 한 사람은 운동을 못하고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은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라면요? 결국 둘 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둘 다 그 방법에 만족했다면 서로의 요구가 함께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쪽이 계속 자기가 제안한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강요해서 억지로 다른 한쪽이 맞춰야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셜 로젠버그는 욕구가 삶의 에너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었어요. 요즘은 조금씩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는데 욕구로 명상을 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욕구가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생동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신바람이 난다는 말이죠.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허탈하거나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나? 한동안 야식을 습관적으로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왠지 허전해서 먹는다고나 할까요?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먹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때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과자나 라면 같은 것을 먹을 때가 있는데 이때 제 욕구는 휴식, 여유, 즐거움, 자기 돌봄 등이었어요. 그런데 야식을 계속 먹게 되면 휴식이나 여유는 충족될지 몰라도 다음날 몸이 찌뿌둥하고 살이 찌기 때문에 정작 자기 돌봄이나 건강의 욕구는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돌볼 수는 없었을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든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조금 먹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식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스트레스를 풀고 나를 돌보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낸 덕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많이 개발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지니 한 가지 방법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방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삶에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다채롭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